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입니다.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 이양렬입니다. 저는 린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오직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결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결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일까요? 하도 이제 주식 투자하면 크게 돈을 벌려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그런 분들은 항상 이제 낭패 볼 가능성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낭패를 보더라도 네. 그래도 조금 안전판은 좀 만들어놔야지 주식 투자의 재미라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배당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어쨌든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시지만 네. 배당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당 투자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보면 위험성은 있지만 두 가지로 돈을 벌거든요. 네네. 하나는 소위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는 네. 거죠. 캐피탈 게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본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사고 팔아서 남은 돈. 네네. 그것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는 게 네네. 있고요. 또 하나는 디비던드죠. 디비던드는 이제 주주로서 회사가 수익 나면 그거를 쓴 주주들한테 쉐어홀더한테 나눠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이라는 것으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카피로 게인은 그냥 수익률을 말한 거라고 그런 거죠. 생각하는데. 사고 팔고 남은 차익.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도 그에 대한 차익. 그러니까 한국의 말로 보면 양도 차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누가 좋은지 모르죠. 다만 배당은 안전할 수 있겠고요. 캐피탈 게인도 있지만 수많은 로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네네. 단점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가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아주 뚜렷한 통계가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배당 있죠. 배당도 모든 미국 기업이 배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네. 특히 뭐 S&P 500이면 다 줄 것 같지만 S&P 500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 배당을 준 적이 없죠. 그렇죠. 아마존 배당을 준 없죠. 적이 없고요. 넷플릭스 준 적이 없죠. 구글은 구글도 없죠. 없죠. 페이스북도 없죠. 그래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투자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고 또 아니면 아직도 적자라서 못 주는 경우도 네네. 있죠. 어찌됐건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고 안 주면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도 있지만 평균 내보고 아주 장기적으로 그려보면 몇 가지 기본이 있어요. 첫 네. 번째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배당을 새롭게 주기 시작한 기업이나 네. 배당을 꾸준히 늘려서 준 기업들. 아. 네, 그걸 디비던드 그로워라 그러거든요. 네네. 배당을 늘려준 거나 배당을 처음 이니시에이터라 해서 이니시에이터. 네네. 처음 기업을 배당을 주기 시작한 기업에 골고루 주식을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수익이 높았다는 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계산해 보더라도 그게 맞고요. 그 다음은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 네네.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평균적인 S&P 500 이 정도가 순서가 되겠고요. 네. 약간 좀 안 좋은 것은 예를 들은 거죠. 배당을 줬다가 깎거나 아, 네. 아니면 배당을 안 주거나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언더퍼포먼스 시장 대비 졌던 경험이 많은데요. 조금 숫자로 제가 여러분들 네네. 뚜렷하게 와닿게 네. 숫자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연평균으로 그냥 한 5, 60년의 역사를 연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당을 꾸준히 늘려준 기업은 연평균 12.87%가 나고요. 와. 그래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꾸준히 했으면 12.79% 네. 그래야 되겠고요. 배당을 안 준 기업은 8.57%. 안 준 기업이요. 그리고 배당을 아예 주다가 깎은 거, 네. 안 준 것들, 없앤 거 이런 것들은 10.88%. 배당 S&P 평균은 12.2%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려 그러면 배당을 좀 꾸준히 늘린 기업들,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에 가고 싶지. 그렇죠. 너 한 번 했으면 배당 월급은 뭐 주니까 다행이니까 안 주겠다. 뭐 그 꾸준히 30년 동안 올려주지 않는 기업에 어디 가시겠어요? 안 가. 안 가죠. 배당은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대로 가야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또 약간 제가 그 회사에서 성과를 못 냈더라도 네네. 우리 같이 가자는 분위기로 좀 그렇죠. 네네. 분위기도 좋고 좀 올려주자. 네. 우리 보너스도 주고 네네. 이런 것들이 일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주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연평균 성장률이 주가 수익률이죠. 주가 수익률이.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와닿게 혹시 내가 뭐 옛날에 네. 뭐
$1,000를 투자했을 때 네네. 뭐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년 동안 보면 $1,000 시작했으면 제일 많이 주는 배당을 네네. 올려주거나 배당을 새롭게 주기 시작하는 기업했으면 한 $9,500 어, 까지 갔다는. 네네. 이건 통계죠. 이것도 네네. 엑셀만 있고 DB만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런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복리의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 퍽퍽퍽퍽 불어나는 효과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 잠시 후에 얘기 어차피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냥 배당 몇 %를 받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네. 배당을 주는 기업이 주가 상승도 더 많더라는 거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렇게 맞는 거죠.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배당하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초보 네. 투자자분들이고 소위 몇몇 증권사에서 배당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분히 그런 것들이에요. 네.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어요. 네. 배당 수익률 계산 현재 예상되는 배당금 나누기 지금 주가하면 배당 수익률인데 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면서 네. 주가도 오르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사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도 오를 텐데 너 리스크도 없다. 이런 거 그럼 안 사기죠. 된다 너무 그랬잖아요. 이상적이죠. 네, 그래서 뭐 제주도에 너 언제라도 가서 호텔도 쓸 수 있고 호텔에서 안 쓸 때는 뭐 연 15% 수익 난다. 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광고하는 그거 거 많이 보죠. 그거 네.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당도 엄청 많이 주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배당금도 올려주는 것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심지어 미국 같은 해외에서는 배당을 꾸준히 주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빌려서 배당을 네, 주는 작년에도 그런 기업도 있죠. 신뢰도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배당을 많이 줘봤자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있었죠. 어려운 시기. 그럼 지금도 네.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특정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했던 주식이 하나 있어요. 한 2, 3년 전부터 네네. 해서. 네. 그게 미국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대표적인 통신사가 하나 있어요. 네. 오. 네. 그게 알겠어요. 지금도 뭔지 알 것 보시면 같아요. 알 것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는 완만하게 꾸준히 떨어지거나 재미없는 모습. 그럼 네. 맞아요. 그 종목 그래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배당금 자체를 조금만 주더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주가도 올라가더라. 근데 그런 것들 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냐면 네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80 넘었어. 네.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 줄 필요도 없어. 네. 뭐 그 어떤 유산을 줄 필요도 없고 나는 꾸준하게 배당을 받고 싶으시면 그런 거 찾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나는 주가보다는 안정적으로 매달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네네. 원하시면 배당 수익률이 중요할 수 있죠. 네네. 예. 월가워즈. 배당금은 혹시 얼마나 자주 들어와요? 진짜 음. 우리 인스타께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급날이 따박따박 정해져 있어야. 그러니까요. 월급날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러 군데 쓰라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잘 몰라요 언제 들어오는지. 네. 근데 이 배당금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대부분 정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주식하셨던 분은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줍니다. 그렇죠. 한 번 주니까 배당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배당박 훅 떨어지고. 네네. 그래서 10월에 그럼 우리 방송 많이 하니까 알잖아요. 찬바람 불 때. 네, 찬바람 때는 배당금을 사세요. 이 배당주 사시고 통신주 사라는 게 뭐예요? 1월달 훅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10월 말부터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니까 배당락도 꽤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대부분이 일단 배당을 하면 대부분이 기본이 분기 배당을 합니다. 네네. 분기 배당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쿼터마다 주는 거죠. 한 네. 분기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건 작건 간에 배당락이라는 건 존재는 하나 네. 3개월마다 하니까 차이가 안 나요. 네네. 그래서 끊임이 그냥 배당락 때문에 사고 팔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네네. 있는 분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미국에서는 좀 잘 안 통한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네네. 되겠고요. 3개월마다 준다는 거 되겠고요. 이거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들을 모아놓아서 만든 ETF들도 네네.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짜리 주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고 네. 대부분 분기에 줘요. 네네. 참고로 ETF는 정확한 용어로 보면 어떤 분이 말씀 안 들으면 위원님 저거 알지도 못하고 햇소리 한다 그러는 네네. 사람이 있거든요. 삶아요. 있어요. 많아요. 그 댓글러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댓글러는 분내 댓글러들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ETF는 네. 받아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립니다. 네. 그래서
ETF는 분배금이 많이. 분배금. 아, 맞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디비던드 Distribution. 아니면 맞아요. 디스트리뷰션이. 네네. 예를 들어서 분배금인데 분배금도 대부분 3개월만 주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하신 분은 매달 돈을 따박따박 그렇죠. 받기를 네. 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 분배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월. 월. 그래서 매달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제 날짜는 딱 우리나라 같이 월급날 뭐 25일, 20일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렇죠. 대부분은 미국의 서양식 개념으로 보면 뭐 네 번째 주 금요일이다. 네. 뭐 세 번째 주 목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자기네들은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날짜로 보면 약간씩 우리는 그쵸, 다르죠. 그쵸. 뭐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월가워즈 우리가 배당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네.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다시 정리드리면 딱 이겁니다. 배당금을 늘려주는 기업에 좀 주목하시라. 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라. 수익률에 네. 그보다는 배당금 자체의 어떤 장기적인 안전성 그리고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네. 좀 보시면 좋죠. 그래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거는 S&P 500 기업 중에서 네. 다 주는 건 아니고 S&P 500 기업에 통상 80% 정도가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S&P 500 안에서 배당을 좀 주고 꾸준하게 주는 기업 거기서 좀 보시면서 주가 좀 우상향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로 검색하지 마시고 아. 그걸 같이 좀 두 개를 같이 좀 보시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걸 보시면 네네.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하이 디비던드 위드 뭐 그로스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아요. 많아요. 뭐 7% 이상 주는데 그로스가 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보기엔 다 사기. 배당주 가운데 특히 미국의 우선주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네. 우선주는 아예 그냥 $20에서 거의 고정된 수준, 맞아요. 뭐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아까 얘기했던 캐피탈 게인, 네. 자본소득은 거의 포기한 채. 예. 수익률은 높지만 배당 수익률은 높지만 네네. 자본소득은 포기한 채 이렇게 투자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TF를 강조드린 거가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ETF도 잘 선택하면 아마 디비던드라고 하고 ETF를 같이 검색하면 한 3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순식간에. 네네네. 그래서 진짜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우량하고 크고 오랫동안 검증이 된 거 위주로 오늘 딱 3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와. 첫 번째로 꼽아주실 거는 그럼 뭘까요? 디비던드가 영어로 그냥 디비던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심볼도 그냥 DVY입니다. Y가 아니라 DVY라는 DV. DV예요, DV. 네. 이거가 이제 블랙락 자산운용에서 하는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 있고 네. 가장 큰 디비던드 관련 ETF라고 보시면 와우. 될 것 같고요. 당연히 S&P 500에서도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네.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좀 기업이 유지되고 그런 것들을 한 100여 개만 골랐어요. 그래서 대표 100개, 네. 대표 100개를 딱 고르는 거가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거는 역시 정확히 보면 분배금이죠. 우리 일상적으로 그쵸. 표현을 네네. 저 압니다. 배당 분배금 알죠. 배당 수익률이 연 3.44% 정도 나옵니다. 높네요. 꽤 높다니까요. 아까 현혹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높네요. 현혹됐다는 거는 7, 8% 뭐 이런 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7, 8%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어요. 뭐 네. 오일 회사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쵸, 그쵸. 여튼 배당 수익률이 3.44% 정도 되니까 이거를 딱 말씀 안 드리면 또 헷갈려 하십니다. 분기마다 3.44? 그건 진짜 사기죠. 네네.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요 3.44가 예상되는 건데 이거를 4분의 1로 나누세요. 네. 그거가 3개월에 한 번씩 주겠고요. 네네. 그래서 원전지구에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 자체는 지금 꾸준하게 우상하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120 수준이니까 한 네. 돈으로 한 13만 5천 원, 그 정도. 네. 괜찮네요. 오. 네. 괜찮죠. 네. 13만 원 정도, 14만 원에서 분기 한 번씩 돈을 받는데 3.44 나눈 거야. 네. 4로 나눈 거. 그러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높고 지수보다도 올라간다? 그건 불법이죠. 불법. 불법. 네. 그건 거의 안 되는 얘기를 네네. 하는 얘기기 때문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귓속말 있잖아요. 귓속말이잖아요. 네. 너만 알고 있을 거. 네네.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위스퍼잖아요. 네네. 그 위스퍼 스탁이라고 합니다. 또 약간 고급지게 얘기하는 게 위스퍼 스탁이고 아. 저같이 이제 약간 좀 시쳇말로 하는 사람은 악마의 소리죠. 악마의 소리. 네. 월가워즈.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애플 같이 배당을 좀 꾸준히 올려주는 것들인데 네네. 그거는 진짜 시리즈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조금 미국 주식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심 있을 때는 들어본 분들이 배당 귀족주라고
기족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들어봤어요. 배당 기족주라는 건 조건이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배당금을 늘려주는데 1, 2년 올려준 거는 쳐주질 않아요. 네, 새로 생긴 회사는 3년 올려줬다. 우리 회사 좋다고 얘기하면 4년 후면 어떻게 될지 잘 장담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회사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네. 늘려준. 25년 동안 늘려줬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네. 물론 더 있는 건 요즘 뭐 배당 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50년 이상 좀 몇 개 적고 배당 25년 이상 올려준 기업이 미국에 지금 65개 정도, 60개가 좀 넘어요. 네. 네. 이게 맨날 바뀝니다. 네. 이거 작년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배당 귀족주에 노블 해갖고 야. N 심볼도 NOBL입니다. 너블이네. 노블. 노블이에요, 노블. 그래서 배당 귀족주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높진 않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2.08%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사상 최고가. 그럼 많은 진짜 분들이 공평하게 떨어지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많은 분이 또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사상체육과 어떻게 사냐라고 딱 질문하시면 계시면서 댓글 쓰실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준비하고 계셨다.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사상체육과 아닌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상체육과를 계속 가고 왔어요. 지금까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130년 기다리시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간 주식에서 찾는 게 정답이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2.08%입니다. 요거를 4분의 1로 나눈 거가 네. 매달 들어오겠고요. 월세 받는 ETF 하나 맞습니다. 월세 와. 받는 ETF. 솔깃하다. 제일 좋다. 제일 좋아요? 네. 이번엔 툭하면 어떻게 좋대요?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올라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월가워즈. 제일 무난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걸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러면. 금액도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5, 6만 원, 오, 5만 5천 원 저렴하네요. 정도만 있으면 당장 오늘 사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저렴하네요. 제일 저렴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안전하게 또 그 배당도 따박따박 주는데 네네. 이것은 제 경우로 보면 월말 월초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요. 월말 월초. 그래서 네. 월급 같이 네네. 받는 거가 되는데요. 그것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S&P 500 기업에서 또 골랐어요. 아. S&P 500 기업고요. 그 중에서 고배당 기업 75개를 먼저 선별해요. 네. 네. 그러니까 고배당 높은 거 75개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배당을 많이 주면 주가가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다음에 변동성을 따졌습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거는 지수 대비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거를 50개를 두 번째 어떤 검색 기준으로 또 돌렸어요. 네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50여 개로 갖고 딱 구성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만든 거예요. 네.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은 4.15%입니다. 와우. 네. 오. 그러니까 S&P 500의 2배 정도 더 높죠. 네. 앞서 말씀드린 DBI나 노블보다 훨씬 배당 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연 배당 수익률은 4.15 나누기 이거는 12로 하셔야 돼요. 아. 네네. 12개월 매달 네. 받으니까 12개월. 네. 작년 이후에 보면 최고로 0.158달러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네. 15.8센트를 준 적이 제일 많이 줬고 네. 아마 이번 달은 아마 12.6센트를 받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5만 5천 원 정도 투자하시면 12.6센트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150원 되려나요? 네네.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네네. 아주 좋으면 한 2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음. 들어온다는 거죠. 계산이 딱딱 떨어집니다. 이거는. 네네. 물론 여기에 세금 제한인데 그렇죠. 네. 딱 이거가 들어오는 거가 SPHT입니다. 한 주당 들어오는 금액이 네. 12.6센트가 제일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네네. 제일 적게 들어온 달이고 제일 많이 준 적이 네. 15.8센트. 네. 여기다 세금 제한인데요. 15.4%가 세금이거든요. 네네. 떼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영수사님. 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로. 있을 것 같아서 댓글로. 아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막 타이밍을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요. 좋죠. 어떻게 돼요? 네. 제가 딱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네네. 웬만하면 제가 사생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딱 작년 7월 한번 더 샀어요. 네네. 그때는 주가 훨씬 쌌어요. 네. 그때 샀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배당 수익률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6.5% 정도 네네네. 가졌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네. 4.1%그 네.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4%에 만족하신다 그러면 네. 지금 이거 사셔도 되죠. 음. 왜냐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면 네. 더 떨어지고 배당금이 변동이 있겠으나 그러면 5% 지금보다 떨어져서 40달러로 이하로 떨어지면 네. 제 경험은 이거 연 배당 수익 5%까지 나올 겁니다. 네네. 기다리셔도 되고 음. 아니면 지금 이 가격에 사시면 되죠. 근데 4%가 절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4% 세금 제하더라도 한 15% 제하더라도 3.5%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100만 원 먼저 사시고 아,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100만 원 사시면 되죠. 음.
보너스 하나 드리면 하나 더 할 수 있죠. 애플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러거든요. 아, 네네네. 애플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네. 애플은 10년 동안 배당을 늘려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애플은 이제 5년 이상 늘려준 기업에 포함됩니다. 네. 귀에 쫑긋하시는데 그 디비던드가 일단 들어갑니다. D요. 네. D. 예. 그래서 grow 해갖고 GRO가 들어갑니다. GRO. D grow. D grow. 이거는 5년 이상 5년. 하는 거야. 저는 애플이 들어간다 여기. 저는 그럼 D grow. D grow. 이거 봐.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월가워즈 쉽지 않겠지만 네. 저도 내려놓는 습관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원래는 세 가지를 세 준비해 개였는데. 주셨는데 네. 아 엮였어요 지금. 결국은 5개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분명 이건 선택의 문제겠죠? 아 선택이죠. 네. 이건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배당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면 네. 배당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어르신들이 주식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데 어르신들이 자꾸 주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면 네, 네. 부모님한테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냥 아버님, 어머님 선물이라고 네. 한 1,000불어치 사주세요. 사드리고 저 하는 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고 네네. 따박따박 달러로 돈 들어오는 거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에 된장찌개도 맛있게 얻어 드실 수 있고 전 진정한 효도네요. 예, 진짜 그게 효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은 분들도 이제 미래에 내가 노후에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투자하신다든지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감가상각이 되죠. 근데 기업은 감가상각보다는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진짜 노후의 월세를 원한다면 네. 부동산보다는 기업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제가 다음 기회에 그러면요. 네. 부동산을 월세 받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그래요? 또 미국에 널려 있는 게 부동산 리츠도 그렇죠. 부동산 리츠에서도 월 배당이 또 있어요. 아 네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널려 있습니다. 좋아요. 널려 있어요. 예고까지. 네. 자 오늘의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